자, 이분은 자기 경제 정책을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설명을 예쁘게 잘하죠. 자, 제가 앞서서 이 BK 가버먼트라고 이제 했던 제목은 그냥 뉴욕 타임즈에서 비아냥 그리시 했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니 보수라며, 근데 왜 너네 정부에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아? 이런 느낌의 기사 내용이죠. 네, 그래서 기사를 많이 발췌해 왔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 그건 지나봐야 되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가 항구적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관세가 매겨지면 당연히 뭐 15% 관세를 매기면 그 전부를 수입업자한테는 전가를 못하죠. 수출업자들도 일부 깎일 거예요. 그러면 반반 나눈다고 치면 뭐 한 7.5% 정도가 이제 수입업자에게 부담이 될 거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겠죠. 이거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올 한 해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년에 관세를 또 올리지는 않거든요. 원래 15% 매긴 건 내년에도 계속 15%가 매겨지는 거죠. 물가는 항상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물가가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넘어서 3% 이상 넘어갔다 쳐요. 지금 2.1% 이제 물가 나오는데 그게 3%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그러면 가벼운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내년에는 그 기준으로 얼마나 오를 거냐. 내년에는 관세 안 더 올리지 않거든요. 더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는 건 아무리 떠들어도 1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계산이에요. 그럼 통계란 건 그런 거니까요. 실제로 맞는 얘기고 올 한 해만 쥐어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봐달라. 하나하나를 갖고 관세 15% 매기면 물가 오른다.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잘 봐달라.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다. 예. 분리해서 이렇게 타박타박 공격하지 말고 얘기 좀 들어봐라. 우리는 세 가지 정책을 잘 조합해서 관세를 통한 무역 적자 해소, 소득세 감세를 통해서 소비 진작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규제 정책들을 풀어서 경제 성장과 국내 제조업을 잘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엔진에 세 개의 다리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그리고 물가 인상이 설사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끝난다. 내년에 관세를 30%를 올리지 않는 한 15% 한번 올린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가는 전년 대비로 나오고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바꾸려면 체질을 바꾸려면 그 정도는 참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조분조분 설명하고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아주 잘하죠. 글도 잘 쓰고. 네. 자,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경제 제조업이 조금씩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엔진이 가동되는 걸 볼 거고 모든 피스톤이 움직이면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 제조업이 드러나고 더 강력한 국방, 더 높은 임금, 더 낮은 세금, 덜 부담되는 규제, 더 싼 에너지, 더 적은 국가 부채, 중국에 덜 의존적인 경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이고 상충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뜻대로만 잘 되면 뭐 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축을 잘하고 협조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게 이제 베센트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달라, 좀 좋은 시각으로 봐달라 이런 게 이제 이분의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밑에 SLR은 규제 완화 때문에 자료 빈 공간이 없어 땡겨놓은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저기 앉은 의자 있죠, 스툴의 다리가 세 개입니다. 트리포드 스툴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그냥 뭐 미국의 정책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포드 스툴의 1번이 관세입니다. 관세도 보면 일반 관세, 상호 관세, 품목 관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매겼던 게 일반 관세, 상호 관세 15%, 품목 관세 아직 다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강, 구리, 알루미늄은 50% 매긴 거는 정해졌죠.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면 어찌됐든 전략 품목에 대한 그 국내 산업이 보호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입이 최소 연간 3천억 달러. 작년에 미국의 수입액이 4조 1,100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게 15% 매기면 4천억 달러도 될 것 같아요. 또 뭐 비관세 품목도 있으니까 대략 한 3천억 달러. 10년 동안 3조 달러의 국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6월인가요? OBBBA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인가요? 감세 법안이에요. 그걸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10년간 3조 3천억 달러의 적자 재정이 늘어날 겁니다. 뭐 요거는 퉁칠 수 있다는 얘기죠. 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연간 재정 적자가 이제 뭐 1조 달러, 2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뭘로 해결할 거냐?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 그 규제 완화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켜 가지고 미국의 단기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단기 국채 2조 달러까지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행 규제 완화가 뭐냐면 SL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SLR 규제. 백스페이스. 이 SLR 규제가 뭐냐면 서플리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쇼라는 건데 요거 앞 사진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SLR 규제가 뭐냐면 그때 생긴 거예요.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 맞나요? 네, 그때 생긴 자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자기 자본이라는 게 뭐냐? 은행이 발행한 보통주, 그건 자산이죠. 그다음에 은행에 돈을 대출하고 뭐 사업을 해서 번 돈, 이익 잉여금, 배당한 거 말고 이익 잉여금. 요거는 티어 1 캐피탈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은행이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하는 게 뭐 예를 들면 1,000억, 잉여금이 1,000억 그러면 티어 1 캐피탈이 2,000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절대로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겠죠. 근데 이제 SLR라는 게 뭐냐면 서플리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쇼예요. 그러니까 총 자산이에요. 뭐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대출을 하든 이게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 총 자산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SLR 기준이 언제 높아졌냐 그러면 2008년도에 높여버려요. 근데 은행이 갑자기 이걸 높인다 그래서 보통주나 이익잉여금이 늘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국 국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SLR 기준을 현재 지금 뭐 미국의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5% 6%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100억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대출하고 자산을 위험 자산을 노출시켰는데 투자도 하고 100억을 노출했는데 자기 자본이 5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5억을 늘리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를 못 발생시키는 거예요. 통화량을 늘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낮춰주면 이걸 늘려도 되죠. 이거는 어차피 티어 1 캐피탈은 고정돼 있거든요. 거의 이게 크게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국채도 사고 채권도 발행하고 뭐 사고 이런 레버리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이거 6월 달에 통과시켰습니다. 5% 이하로 낮췄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은행 규제로 완화해서 SLR 레이쇼를 낮춰주면 지금 6%, 4%인가 5%인가 낮췄어요. 그러면 국채를 살 여력이 늘어나요. 미국 국채를 은행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은행이 쉽게 사주면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 금리도 낮아진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은행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국채를 사냐? 잘 안 사주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장기 금리가 별로 안 떨어져요. 4%뭐 그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크게 떨어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월가는 아직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도 않고 협조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안전의자 스툴의 세 다리를 관세, 감세, 규제 완화를 갖고 해서 국채금리를 국채금리가 이제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를 안정시켜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고 일하는 중산층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 수 더 뜹니다. 수입 갖고는 세입을 국세 수입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엔비디아 AI 칩 중에 H20이 있었죠. H20은 약간 그 AI 칩 중에서 조금 급이 떨어지는, 그래서 중국은 필요하지만 미국은 뭐 그렇게 전략물자로 분류하지 않은, 그것도 이제 규제를 했어요. 엔비디아에다가 수출 못하게 했는데 엔비디아가 가서 세금을 내겠습니다. 매출의 1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매출의 15% 수출세를 매깁니다. AMD가 갖고 있는 MI308이라고 하는 칩도 중국을 수출할 때는 15% 수출세를 내야 됩니다. 중국에다가는 뭐라고 생색을 내요? 자, 전략 물자라고 규제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해줬다. 그건 하나의 카드를 쓴 거죠. 예. 그다음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도 받고 수입품에도 받고 수출품에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 됐든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묘한 정책을 시장과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와 언론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재무장관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또 역시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A-게이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 상당히 있고 그 사람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 직책들을 수행해 나가고 그 과정 중에 그네들의 역할만 바라보고 그네들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쓰는 용인술이라 그러면 되겠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뭐 동성애자를 좋아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마초적이고 이성애자들을 훨씬 더 좋아하겠죠. 본인도 여성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사람을 폭넓게 쓰겠다. 더군다나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던 월스트리트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월가 출신을 재무장관을 시켜서 잘 조화롭게 일을 풀어나가도록 사람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트럼프에 대한 시각이 과연 옳은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 또 이제 관세가 IEEPA법에 근거해서 매겨진 관세거든요. 15% 상호 관세라는 게 이게 이제 IEEPA 법안에 대한 위법이다 그래서 2심 판결에서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와서 그 불법이라고 나와서 이 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우리 언론에서는 크게 얘기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1심에서도 졌고 2심에서도 졌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법 뭐 조금만 읽어봐도 관세는 기본적으로 의회 권한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뭐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IEEPA법은 예외 조항입니다. 그것도 예외 조항도 되게 엄격해서 2심까지의 그 연방 항소 출장 법원의 판단까지도 뭐 그렇게 법조문에 무리가 없어서 그게 이제 3심에서도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인용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1심은 뭐 간단한 거니까 빼고 2심 그 배심에서 판사가 11명이 있었거든요. 원래 12명이 정원인데 11명, 1명이 골석이고 11명이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8명, 공화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8대3이 나와야 되는데 7대4로 패소했어요. 정부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판결도 미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미 이렇게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심도 민주당이 훨씬 다수였었어요. 대법원 어떠냐? 6대3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뭐 원래 대법관들이 원칙을 잘 중시하기 때문에 그게 미 행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법리 논리도 중요하고 또 뭐 관세라는 게 의회 권한인 걸 인정을 하지만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리고 다 미국 정부가 관여된 거고 그 사람들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도 6대3으로 공화당이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법원 판결에서는 트럼프가 했던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게끔 법적 논리를 만들어주는 형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 정부를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걸 다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 자체에 대한 논리 싸움은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건 맞지만 예외적으로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제 생각이에요. 뭐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 곤란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3심에 올라오면 그 회계연도에 안에 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10월 며칠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 이듬해 9월 전에는 판단을 하고 대개는 상반기 이듬해 6월 안에까지 판단하는 게 관례이긴 한데 뭐 법으로 명기된 건 없대요. 정 곤란하면 몇 년 묵힐 수도 있겠죠. 판단하기 정 어려우면.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문제를 늘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예. 저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면 이번에 3,500억 불 더하기 1,500억 달러 투자가 더 늘어서 5천억이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만들어진 문서가 없다고 또 이제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또 어떻게 답변이 없고 뭉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뭉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뭐 어찌 됐든 저는 미국의 투자를 돈을 뺏긴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우리 돈이 거기에 몽땅 들어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조선소를 저기서 인수했죠. 하나에서 인수했죠. 하나해운에서 인수를 했으면 그게 그 조선소를 우리 걸로 만들면 되죠. 오늘 또 보니까 뭐 엔솔, LG 엔솔 거기 하는데 미 이민국에서 와서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데 몇 명이 우리 한국인이 몇 명 연행되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일을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니 신분 보장을 한국에서 파견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정상적인 미국 취업 비자를 다 받는 조건으로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인적 자원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공계 인력을 많이 뽑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미국 갈 기회를 준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자식도 데려가서 교육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서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국에 인력 유출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중간재는 또 가야 되고 우리 나라 사람이 거기서 자리를 만들면 미국의 일정 영토가 우리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그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5천억 달러를 예를 들어서 뭐 시설 투자를 한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익이 없겠습니까? 예. 거기에 많은 물건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공장 제조 과정에도 필요하고 인력 수출도 되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미래의 우리의 미국의 근거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제조 부흥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냉정하게 잘 분석해서 우리가 그게 그 미국의 정책에 맞추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외교의 기본은 원교 건공이죠. 네. 가까운 이웃 나라가 꼭 사이좋기는 되게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 틀이 멀리 있는 미국이 내 편이 되면 적어도 미국은 우리 땅에다가 우리 바다에 와서 인공섬 만들어 갖고 이게 내 땅이야라는 그런 헛소리는 안 하잖아요. 중국은 그러거든요.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건 중국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 예. 그럼 평택에 있는 미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 나지 않느냐? 예, 전쟁을 우리가 하지는 않죠. 하겠다고 결정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결정하지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종속 변수지 거기에 대해서 메인 플레이어는 못 됩니다. 예.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될 거냐만 냉정히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개이들이 현재 미국의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미국 내 위상이 있고 그들에 대한 미국 보수당이 공화당이 그런 어떤 혐오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기독교 보수주의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빅게이 가버먼트 뭐 뉴욕 타임즈에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